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시만만족인기술사 기본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7강 수경시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은요. 물이용별 수경시설 유형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게 적었죠. 제가 이 자료에 있는 제목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꿔놓은 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막 많은 어떤 구독의 어떤 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0개 어떤 관한 내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잘 안 봐요. 안 듣죠. 그죠? 잘 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잘 안 듣습니다. 수목 여러분 우리 많이 아세요? 그죠? 우리가 자연에 관해서는요, 정말 어지간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적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수목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안티가 옛날에 꽤나 있는 건 아니고 한 몇 명의 안티가 있었어요. 정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베이직 말 그대로 컴퓨터로 우리가 이렇게 캐드로 동그라미 그려서 동그라미를 그림을 잘 그릴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배식하니까 그런 거는 레이아웃이라 하죠. 그죠?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그냥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레이아웃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가예요. 기술사 정도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기사 공부도 그렇지만, 기술사는 어떤 시공 라인을 하셔야만이 어떤 그 기술사 공부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단계를 걸치지 않으면 기술사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또.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밖에 안 하면서 솔직히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레이아웃 하는 거는요. 물론 다른 사람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기술자 강의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기술자 강의는 적용하면 안 들어옵니다. 적용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유명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정보기 어떤 강의 한다는 거 다 아는데도 적용하는 사람은 적용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건축이나 토목, 뭐 물론 기계 하시는 분도 다 들어오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적용? 우리가 하면 더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거의 90%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너거는 적용 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수목 들어가면 잘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수경시설 분수하면 또 잘 안 들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타이틀을 조금 좀 큰 타이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별 수경시설의 어떤 유형으로 제가 어떤 시험에 나온 그 형태로 봐서 문제의 이런 유형의 어떤 제목들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타이틀을 달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들의 허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분야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 물론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결코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 강의는요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목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라고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구독을 하고 안 하고 많이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겠죠? 여러분이 그거를 들음으로 해서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꾸 해준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앞에 우리가 수경시설 잠깐 전체적인 어떤 요약을 딱 하나만 해보면요. 어쨌든 물놀이 수경시설은요 우리가
그 환경법하고요 상수도법을 따른다고 그랬죠. 상수도법을 따르는 것은 먹는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수경시설 자체 할 때는 물놀이의 어떤 수경시설의 설치 기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환경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물놀이의 어떠한 기준, 물놀이의 설치 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탁도, 뭐 대장균, 그 다음에 잔류염소, COD, BOD 정도, 그 다음에 pH,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 정도 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또 기본 사항이 물놀이 하면 가장 기본 사항이 수원, 수질, 수량인데 앞에 이 내용들은요 물놀이 어떤 수경 설치하고 환경법에 따르고 환경법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따르고 그 다음에 상수도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이때까지 한 거는 전부 다 수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수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질과 수량의 관계들이 있겠죠. 그죠? 수원도 수원이 어떤 수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그 먹는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수도를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지하수 물도 끌어올 수도 있고 산에 있는 물을 집적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뭘 하죠?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우수 재활용이라는 타이틀도 들어가겠죠. 그러므로 해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어떤 단어들인가요? 우리가 LID 기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물순환의 어떠한 도시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꼭 상수도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수원의 개념으로서 보면서 이런 도시의 개념, 물순환의 기법을 하면서 우수 재활용, 우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우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표면수나 이런 물들을 걷어서 집적을 해서 그 다음에 도로에서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투수성 포장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한 곳으로 다 집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도 다 하나의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어느 물로 할 것이냐. 자, 근데 그 물은요 더럽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또 이런 수질 검사를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 시설도 해줘야 되죠. 그죠? 정화 시설을 필히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을 어떤 물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서 수원 시설도 그렇지만 어떤 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죠? 어떤 물이냐라는 것이 자체가 수원이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수경의 시설 유형이 되겠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재활용한다 라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재활용을 어떻게 할래? 라고 묻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재활용을 할 때 우리가 수경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물을 끌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산물도 끌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을 끌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용도는 수원의 어떤 그거는 굉장히 루트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물하고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떤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말 그대로 물 이용별 수경 시설의 이용이라는 거죠. 형태죠. 그죠? 유형이죠.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죠. 자, 어떤 유형이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죠? 벽천도 있고요. 분수도 있고요. 연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실겨울도 있고요. 생태 연못도 많을 테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경시설의 유형이죠. 종류죠. 한마디로 이거는 종류라고 하죠.
벽창을 유형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유형은 뭔데? 라고 할 거겠죠. 아, 좀 그 전에 그럼 이런 물들을 할 때 어떤 물을 이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수돗물을 이용하기 너무 비싸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수 재활용을 한다. 이러면 정화시설 들어가줘야 되죠. 그죠? 상수도물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정화시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 그냥 흘러버리낼 수는 없으니까 다 서큘레이션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필히 정화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 시설이든 인공적인 어떤 시설물의 물놀이는요, 전부 다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화시설이라는 건 뭐죠? 기계시설이죠. 기계시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기계 쪽을 잘 모른다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고 넘어가야 기계 하는 사람을 부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아내도요. 그거 다 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내 옷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 시설을 들어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앞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계산은 하진 않지만 어차피 계산된 걸 가지고 하죠. 근데 이제 도면을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도면인지 아닌지 현장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단 기본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더라라는 것 정도 우리가 대충 일단 하고 다 좀 나중에 뭐 부분들 다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용별 수용시설의 유형 하면서 자, 종류만 일단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면요. 적용 설계 기준에 물에 관한 분수, 물 이용 형태에 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뭐 어디에 몇 번에 보면 KDS 뭐 34, 50에 있고요. 34 몇 번에 어디 있고 막 이래 있는 걸 제가 물에 관한 것만 딱 뺐죠. 그래서 다 모았어요. 자, 물론 이제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계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한꺼번에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쪼갭니다. 다 쪼개서 영역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안 되죠. 다 이제 바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적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상세히 들어올 거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설계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그것을 물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다 뽑으면서 다시 그거를 비교를 해놨죠. 정말해서 폭포와 벽천하고 분수는 어떻게 다르고 뒤에 보면 시계와 연못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정말해서 다른 건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다르다를 떠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가 주 요점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아까처럼 정화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치를 척히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특히 더 봐야 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수심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심 확보할 자리가 없는 곳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시설하고 사실 저는 하나 뭐 더 넣었는데 제가 큰 관계 때문에 제가 빼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 이용별 했을 때 이제 하나 어떤 우리가 기준만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기준 수경시설과 분수 이런데 분수는 빼도 되고요. 자, 수경시설의 일단 의미를 한번 봅시다. 수경시설이라는 게 물이라는 것은 물의 어떤 주는 특징이 있죠. 그죠? 물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자, 경쾌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저는 만약에 물이 주는 특징이 뭐다?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지 맘대로다. 형태가 담는 대로 진짜 그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유연하다. 저는 요거 하나로 저는 정말 하나로 다 풀 것 같아요. 형태가 없다. 그죠? 굉장히 좋죠. 저는 이런 단어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간신이 아니고, 그죠? 형태가 유연해서 어디든 담는 어떤 형태에 그대로 담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저는 요즘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내가 들어보셔요. 여러분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유연하다. 형태가 없다. 자기 색깔이 없다는 아니죠. 사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조용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물에 주는 특징은요. 어쨌든 형태가 유연하고 자 수경시설과 의미를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죠. 수경시설은 뭐고 그러면 분수는 뭐냐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에 의한 어떤 수경시설이라 해서 제가 해놨는데 가장 딱 하나만 이용을 말하면요. 수경시설은요. 물을 이용하고 아까처럼 형태가 유연한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요. 분수는요. 물이 흐르는 형태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물이 형태가 유연하다. 아예 형태가 없는데 물의 어떤 특징, 유연성을 이용을 해서 경관을 연출한다. 굉장히 어떤 의미가 다양하지 않나요, 여러분? 분수는 아예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 물이 흐르는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분수가 뭐고 수경시설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두 개만 딱 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의미가 뒤에 형태에 따라 솟구친 분수, 봇, 고임, 실겨울 이런 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저는 오늘 그 특징 하나만 가지고 딱 하나씩 특징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물 이용과 물 흐르는 형태를 이용한 내용, 수경시설과 분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